오케이.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미스가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로미스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 비동기 작업이란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즉 순서가 이제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프로미스 상태를 전 프로미스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미스 상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펜딩, 하나는 fulfilled, 하나는 reject.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코드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펜딩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가장 초기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호출이 될 때 바로 이제 펜딩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이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리젝트 되지 않거나 이 상태를 이제 펜딩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거 뭐야?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페이지가 잘못 적용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풀필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 지금 혹시 이 코드 보이시죠? 이 네, 코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getData라는 함수를 만들고 리턴으로 이제 프로미스 객체를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솔브, 리젝트, 리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행됐을 때, 풀필드 됐을 때 이제 안에 데이터를 쓰는데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 뭐 100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지금 0보다 크게 되죠. 그럼 이제 리졸브를 발동시키는 이제 풀필드 상태가 되는. 그래서 이건 이제 리졸브가 됐을 때 이제 풀필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를 풀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젝티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제 파라미터 리젝트 여기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위에 것도 이제 콜백 함수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0일 때 리졸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그 리졸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젝트가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작업이 실패했다고 제가 설정을 해서 이렇게 설정해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프로미스 체이닝이 나옵니다. 프로미스 체이닝 같은 경우는 아까 코드에서도 잠깐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get 데이터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성공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뭐 성공이 됐거나 성공을 하지 않아도 가장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이렇게 세 가지를 프로미스 체이닝을 통해서 구현 가능합니다. 이때 프로미스에 된 체이닝이 여러 개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new promise 객체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callback 함수로 이제 resolve reject가 있는데 일단 여기 코드에서는 reject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resolve를 어디다 쓰냐? 저희 setTime 함수를 통해서 이제 resolve를 넣어봤는데 음, 어, 일단은 이 코드의 결과값이 밑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일단 이 promise 함수를 불러낸 다음에 이제 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일단은
잠깐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잠깐만요. 일단은 setTime 함수 자체가 여기 저희가 2초 뒤에 이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시키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일단은 네 들어오세요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졸브에다가 이제 1이란 성공했을 때 1이란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절트에 이제 1이라는 데이터가 대입이 돼서 두 번째로는 자 1번 손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 그 리절트를 증가시켜 주니 이 다음 대내 나오는 거는 2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콘솔 로그에 찍혀 있는 게 보면 다음 2번 손님 예출력이 된 다음 이 리절트 값이 또 리턴에 증가된 걸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이 가장 마지막 이 리절트 값에서는 하나 더 증가된 이제 3 마지막 3번 손님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 남아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프라미스 올과 프라미스 레이스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제 프라미스 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두 가지의 프라미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할 건데 근데 이때 배열 안에다가 제가 만든 이 프라미스들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되는 이 두 가지가 성공이 모두 됐을 때 이 리절트 이 콘솔 창이 찍히고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가 된다면 이제 에러 창이 뜨는 그게 이제 프라미스 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미스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위에 거랑 다르게 이거 둘 중에 가장 빠른 거 가장 빠른 거를 이제 그 여기 덴에다가 이 리절트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setTime out을 사용한 함수라고 예시를 들었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1초가 가장 먼저 2초 뒤에 오는 것보다 1초 뒤에 오는 게 빠르니까 이 promise one을 여기서 이제 했다고 어, 콘솔 값을 찍히는 거고 만약에 뭐 둘 다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패치문을 통해서 에러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라미스 자체가 전부 다 계속 된 체이닝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코드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거를 이제 좀 보완하고자 했던 게 보완하고자 나오는 게 이제 에이싱크와 어웨이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아래에는 이제 프라미스 제가 만들었던 코드를 에이싱크 어웨이스로 바꾸는 거긴 한데 이 부분은 다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 코드는 아니겠지만 음, 음, 네, 질문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아, 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네. 근데 궁금했던 게 네, 프로비스 된 체이닝 부분에서 네, 이제 셋 타임아웃이라는 게 이제 지정된 딜레이 시간 이후에 콜백 함수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셋 타임아웃이 2초가 진행된 다음에 네, 로그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미스를 반환을 하는데 그때 이제 콜백으로 반환하는 게 리졸브가 되는 거죠. 근데 리졸브가 값을 이제 1을 할당해서 네, 그죠? 넘겨주는 거고 네, 그 네, 다음에 이제 대엔에서
네. 또 이제 콜백을 받아서 네. 시작을 하는데 그 받아지는 인자가 네. 리졸브에 있는 1이 리절트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값을 걸친 게 이제 그 리조트 하나 증가시킨 거를 리턴 시키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건. 저는 거기 댄에서 리절트 처음에 네, 아, 네, 여기선 1 맞습니다. 네, 그냥 그 이- 리졸브에 들어간 그 값이 들어간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댄이라는 게 그 댄으로 들어가는 때 이제 리졸브가 사실 이제 콜백 함수잖아요. 네, 콜백 함수, 그 프로미스의 상태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상태랑 그 결과값 두 개를 둘 다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댄이 네, 그 이제 첫 번째 콜백 함수는 이제 풀필드 된 경우에 해당되고, 네,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콜백 함수가 없기는 한데, 두 번째 콜백 함수를 이제 또 만들면 그 첫 번째 된 안에서 지금 콜백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대난이 콜백이. 하나만 있는 거죠. 열 번째 줄에 그 중괄호가 닫히고 이제 네, 쉼표가 들어가서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면 그게 이제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음, 그 아, 콜백인데 그게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네.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콜백이 이제 에러 처리에 리젝트 됐을 때 동작하는 이제 그 된 안에서 네, 그 두 번째 콜백 함수 인자로 들어오는 콜백 함수가 리젝트 됐을 때 처리되는 건데 네,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된 안에 첫 번째 인자로 콜백 함수 하나만 들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경우에만 동작하는 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덴덴덴덴 이렇게 계속 네,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서 된 체이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이싱크 어웨이스로 넘어가는 그 이제 콜백 패턴의 콜백 헬이 어떻게 보면은 네, 콜백 헬을 없애려고 프로미스가 만들어졌지만 다시 사실은, 이제 콜백 헬 같은 그 콜백 음, 패턴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에이싱크 어웨이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네, 걸로 사실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이제 그냥 콜백 함수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들여쓰기 차이일 뿐 사실 뭐 큰 차이는 저도 가독성 측면에서 잘 못 느끼거든요. 프라미스. 그래서 아마 에이싱크 어웨이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미스 올 부분은 네. 얘가 이제 병렬 처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얘도 아까 그 레이스처럼 네. 이제 시간 제한을 걸었다고 한다면 음. 프라미스 1이 뭐 1초 동안 이제 지연되고 네. 프라미스 2가 2초라고 한다면 네. 이 프라미스 올이 결국에는 이제 댄이나 이제 캐치 이런 이제 그 후속 처리가 이어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2초 뒤에 나타나게 되겠죠. 전부 다 했을 때가 2초가 걸린다는 거죠. 네네네. 음. 만약에 얘를 이제 댄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얘는 병렬이니까 네. 1초, 2초 했을 때 2초만 걸리지만 음. 그게 네. 아니라 이제 댄댄댄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3초가 걸리겠죠. 음. 첫 번째 거 1초 걸리고 두 번째 아. 거 2초 걸리니까. 음.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레이스는 둘 네. 중에 빠른 거. 네, 음. 그게 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럼 얘는 결국에는 레이스 같은 경우는 어, 병렬로 처리는 되는데 네. 가장 먼저 빨리 끝나는 애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때 캐치를 빠져나오는 게 둘 다 실패했을 때 아니요, 먼저 먼저 요청했던 게 하나만. 어. 가장 그 빠른 거, 음, 음, 1초짜리. 음, 그래서 2초짜리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도 그거는 이제 알 길이 없는 거죠. 음, 좋습니다. 네, 네, 제 질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뭔가 제가 얘기를 하다가 빠졌던 게 같은. 그 프로미스 레이스 제가 처음 봤는데 저거는 보통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데이터 좀 성공 데이터 실패돼 있는데 음, 뭔가 감이 잘 안 와서 제가 그런 그냥 바로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불러온다 네. 했을 때 오래 걸리는 그런 이제 고해상도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파일이 무거운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뭐 대체하는 어떤 대체 이미지는 가벼운 걸 쓸 수도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런 무거운 경우 걸 먼저 대체 가져오려고 하면 부하가 네, 오래 걸리니까 네. 뭐 그런 경우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아니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검색을 해볼까요? 아, 그리고 올 세들드라는 메서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오네. 음, 그러니까 세틀드라는 상태가 뭐 풀필드든 리젝트든 어쨌든 펜딩이 종료된 상태를 이제 세들드 그러니까 안정화된 상태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비동기 처리가 이미 다 수행된 상태, 리젝이든 뭐 풀필드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 세틀드가 되면은 그때 이제 그 리턴을 하는 그런 음, 메서드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올은 중간에 하나 고절 리젝되면 바로 이제 전체 리젝 해가지고 나가는데 네. 이거는 끝까지 기다린다. 약간 여러 사람의 정보를 가져오고 싶을 때 쓴다면 한 명이 잘못했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거. 임명 등록부 약간 이런 거에서 한 명 잘못했다고 해서 다 바꿔오게 게 아니라 부르고 나서 한 개만 고치면 되는 거. 이럴 때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음, 레이스는 좋은 거. 좀 연습이나 이게 예시가 잘 안 나와서 혹시 몰라서 GPT한테 물어봐도 이 친구들은 그 그럼 두 개의 이거는 일단 서버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더 빠른 응답 받는 쪽의 결과를 사용하려고 할 때 주로 쓴다. 라고는 돼 있는데 두 개의 서버에서 동일한 정보를 가져올 일이 뭐가 이거는 있지? 일단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음, 음, 가장 먼저 받는 쪽 데이터를 쓰는 거. 쪽이 볼 게 많고 또 도움되는 게 많아서. 뭔가 쓰려면 되게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두 번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저기다가 바로 저기다가 저 패치 데이터 위 타임아웃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아마 뭐 타임아웃 걸어주는 것 같은데 네. 저기 말고 레이스 안에다가 프로미스 객체를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줘서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은 만큼 시간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프로미스 객체 각각 만들어줘가지고 그 시간만큼 그러게 하면은 약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 레이스 안에다가 프로미스 1, 프로미스 2 넣은 자리에 네. 각각 프로미스 객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타임 아 걸으면은 시간별로 보고 싶은 시간에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이스 안에다가 다 만든다. 뭐 아무튼 결론만 말하자면 레이스 안에다가 객체를 프로미스 객체를 만들어서 컨트롤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전부 다 결국에는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 같긴 하네요. 가장 빠른 데이터. 언제까지는 묘한 생각이 듣다 보면 나올 것 같아. 나중에 찾아봐야 될 듯. 음, 여기서 핸들러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럼 음, 그런 의미가 없고. 음. 그리고 이 이쪽 부분의 캐치가 둘 중에 가장 빠른 애가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는 친구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빨리 누가 데이터를 더 받아오냐밖에 안 되는 거니?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죠? 음, 요거는 일단 뭐 따로 생각해보는 걸로만큼 그렇습니다. 생각.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데니랑 캐치는 그래도 사용하는 그게 확실하게 있는데, 파이널리는 성공 또는 실패에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호출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통 언제 사용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프로미스라는 게 전부 다 이제 모든 과정을 걸친 걸 알고 싶을 때 사용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중간에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오래 길게 잡아 있는 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캐치를 잘 못하면 그걸 이제 잘 인지를 못하면 얘가 아직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파이널리를 통해서 얘가 끝났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파이널리를 어디에 좀 적용할 수 있을지 방금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그 팀 프로젝트 했던 거 리팩토링 하고 있는데 그 음, 이제 모달을 만든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피드 데이터를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봤는데 얘가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음. 삭제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제가 모달에서. 음. 근데 그게 에러가 뜨면은 그냥 그 캐치까지만 했을 때는 에러가 발생하고 그 모달을 닫는 인제 스테이트를 뭐 false로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미지가 그걸 인제 저장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삭제 이게 요청을 했는데 딜리트 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계속 모달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 모달이 무조건 이게 삭제가 되든 안 되든 캐치로 로그는 남기되 사용자가 다시 모달 창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파이널리로 인제 셋 스테이트를 false로 바꿔주면은 모달이 꺼지겠죠. 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음. 일단 뭐 더 없으면 넘어갈까요? 좋습니다.